그 옛날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하기란 쉽지 않은 거사였습니다. 방 한 구석 자리를 지키던 돼지 저금통에 배를 갈라 짤랑거리는 동전들을 주머니 가득 채우고 달려갔던 동네 문방구. 고심 끝에 고른 물건을 삐뚤빼뚤 포장해 건네면 돌아오는 친구의 환한 미소에 세상 행복해지곤 했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스마트폰 몇 번 톡톡 두드리면 선물이 슝 하고 날아가고 감사 인사가 슝 하고 돌아오니까요. 손가락 하나의 편리함이 좋긴 한데 정작 내 진심의 온기까지 제대로 배달됐을지 왠지 모를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일간의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자 연인들의 날 발렌타인데이죠. 부모님 댁에 들고 갈 묵직한 선물 세트부터 수줍게 건네는 작은 초콜릿 상자까지 그 속에 담긴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고민이란 토핑이 올려진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물로 어떤 마음을 전할 준비 하고 계신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5일간의 황금 설 연휴의 스타트 잘 끊으셨나요? 연휴 중에 가장 설레고 가장 의욕이 넘치고 가장 분주한 날이 바로 첫째 날이 아닐까 싶어요. 첫날이 지나면 점점 조바심이 생기고 불안해지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휴일 많이 남았거든요. 자, 지금쯤 고속도로 위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일찌감치 고향집에 도착해서 명절 음식 거두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연인과 함께 달콤한 데이트 즐기고 있겠죠? 발렌타인데이가 연휴 첫날에 있으니까 얼마나 여유롭고 좋겠습니까? 예. 아니면 혹시 연휴랑 겹쳐서 안 좋은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간 서로의 마음이 담뿍 담긴 선물 주고받으면서 핑크빛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도 좋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에도 신경을 쓰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선물이 좋을지 잘 모르겠다면 미르의 프리스타일과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음악 선물 잘 포장해서 나눠드릴게요. 연휴이도 프리스타일은 청취자 여러분의 유쾌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939님이 미리 출첵해요. 오늘도 출첵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발렌타인데이라는데 초콜릿은 주셨어요? 저는 받았어요. 크크크. 여동생에게 이런 반전이. 저는 여자지만 심지어 또 이런 반전이 학창 시절부터 여자들에게 인기가 좀 있었어요. 반전의 반전이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받으셨네요. 어쨌거나 우리 4939님은 받으셨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예. 일단은 승리자입니다. 우리 4939님. 빅토리. 자, 다음은 8017님 문자 봐볼게요. 내일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명절 연휴 중에 유일하게 제가 누릴 수 있는 자유시간. 하루밖에 없네요. 저녁에 외출해서 쇼핑 좀 하고요. 걷다가 맛있어 보이는 가게에 들어가서 여유 있게 한 끼 하려고요. 이렇게 오늘 계획을 나눠주셨습니다. 사실 이 연휴라는 기간이 은근히 찾아뵈야 할 어르신분들도 많고 또 챙겨줘야 할 사람들도 많아서 온전히 쉴 수 있는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8017님 오늘 하루라도 자유시간 있으셔서 좋은 것 같고요. 아주 좀 느긋하게 쇼핑도 느긋하게 하시고 느긋하게 걸으시다가 맛있어 보이는 먹고 싶은 가게 들어가셔서 느긋하게 저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에너지 충전, 풀 충전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6229님 문자 봐보겠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마무리되지 못한 채 연휴가 시작될까봐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어제 다 마무리됐습니다. 홀가분하게 쉬고 있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6229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진짜 이번 연휴가 그냥 연휴가 아니잖아요. 설날 아닙니까? 이 새해 계획을 지금까지 미뤘던 많은 분들 이제 설날 이후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룰 그 마지노선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6229님은 그런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 일 다 보셔서 다행입니다. 오늘까지 계속됐으면은 좀 그 여파가 설 연휴에도 끼칠 뻔했어요. 그죠? 좋습니다. 자, 다음은 3939님이 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삭막할 것 같은 수험생 시절이지만 제가 짝사랑을 하고 있어서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짝사랑까지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도서관으로 출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짝사랑하는 남자가 안 나왔네요. 명절이니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거겠죠? 여친이 생긴 건 아니겠죠? 혹시 몰라서 초콜릿 준비했는데요. 신청곡 들려주세요. 하이니의 가질 수 없는 너. 3939님 벌써 포기한 건 아니시죠? 하이니의 가질 수 없는 너를 신청하신 저희가 무엇이죠? 아직은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확실한 건 모르잖아요. 희망 가져보시고요. 우리 3939님 공무원 시험 준비도 그리고 짝사랑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하이니가 부릅니다. 가질 수 없는 너.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요. 부족한 우리 아들 받아준 그 여성분에게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주고 싶습니다. 사랑이 찾아오면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아드님께 여자친구 생긴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신청곡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821님. 명절이 시작되는 날엔 아내의 비위를 잘 맞춰야 해요. 혼자 쉬라고 말한 뒤에 애들 데리고 놀러 나왔습니다.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면 완벽하겠죠? 오, 야, 이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쉬는 시간을 아내분에게 줬네요. 3821님, 오, 센스 있으신데요? 명절이 끝나고 뭐 마지막 날도 괜찮고 명절이 시작하기 전 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남편이 나를 이만큼 생각해주고 있다.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기운이 나는 거거든요. 아내분도. 예,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6538님, 군에서 첫 명절을 보내는 동생이 자꾸 생각나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면회라도 한번 다녀오려고요. 평소에는 그냥 남남처럼 지냈는데 남매는 남매인가 봐요. 평소에 남남처럼 지냈는데 그래도 군에 있는 남동생 면회 갈 생각을 하신 거 보니까 완전히 남남은 아니었네요. 오히려 이게 더 감동이 배가 될 것 같아요. 평상시 정말 잘해주던 누나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좀 그냥 좀 뚱했는데 별로 그렇게 챙겨주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았는데 나 힘들 때 군에 있을 때 이렇게 명절에 면회 오는 누나 감동이 200배일 것 같아요. 네, 면회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다음 1459님 문자 봐보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애들은 명절 연휴가 되면 약속을 잡아서 나가기 바빠요. 남편과 오붓하게 보내는 거에 익숙했는데 남편이 이번 명절에는 집에서 기름 냄새가 나면 좋겠다고 해서요. 열심히 전을 부치면서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은근히 좋네요. 사람 사는 것 같고요. 명절에 집에서 기름 냄새 안 나면 좀 아쉽긴 해요. 요즘 또 다른 형태로 명절을 지내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한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7027님, 제가 어디 가서 여장부란 얘기 좀 듣거든요. 이런 저를 탐내는 어머님 혹은 아버님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아들은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 이런 그 남자분들이 아직 우리 7027님의 매력을 못 봤네요. 그걸 알면은 지금 이렇게 7027님 혼자 두지 않을 것 같은데. 또 7027님 이렇게 매력 많으신 분이니까 분명히 7027님의 짝, 온전한 그 짝이 있을 겁니다. 그분 만날 때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8745님이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들려주세요.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사랑은 지켜줘야죠. 그렇죠. 발렌타인데이 맞춤 선곡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92님 신청곡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고민 바로 만나볼 건데요.
5906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제가 자꾸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반차를 쓰더라고요. 그날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오늘 꼭 땡땡월드에 가고 싶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가고 싶을 수 있죠. 반차를 쓰는 건 당연한 권리고요. 그런데 순간 뭐라고? 이런 대답이 나올 뻔했어요. 제가 신입이었을 땐 안 그랬으니까요. 가끔 함께 티타임이나 가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다이어트 중이어서 디저트를 안 먹어요. 이런 대답과 함께 칼같이 거절하는 걸 보면 놀랍기만 합니다. 제가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신입 직원이 아직 사회성을 배우지 못한 걸까요? 네, 이런 5906님의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아주 솔직하고 당차서 보기 좋아. 이런 이야기, 멀리서 바라볼 땐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막상 내 앞에서 나와는 다른 젊은 친구를 보면 자연스럽게 당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때는 말이야. 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신입사원이었을 때와는 너무 다르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만큼 또 세월이 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일단 잔소리나 간섭, 충고 같은 거는 좀 일단은 접어두시고 한동안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5906님과 그 세대 이 사회성이 다른 건가? 이게 그냥 다른 건가? 아니면은 그 신입사원분이 단체 생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가? 그거를 살펴보시고 지켜본 다음에 조언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성이나 태도, 성격은 사실 얼마든지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도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서로 살아온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조직이 완성되기 위해서 서로 모두가 암묵적으로 지키는 규칙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너무 무시한다면 다른 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그때 가서 어떻게 대화를 해보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꼰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모두가 어느 정도는 또 꼰대가 되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와 그 아랫세대, 다음 세대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윗세대들도 우리 세대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요즘 그 누구죠? 소크라테스인가 플라톤인가?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그런 얘기 했다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랬는데요. 예. 이런 거를 부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같이 얘기 들어드리고 상담해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67로 보내주시기 바라요. 적재의 개인주의 듣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 받아볼 건데요. 9837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회사에 제가 짝사랑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요즘 짝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연락이 자주 오기는 와요. 주로 뭘 물어보죠? 그때마다 저는 성의껏 답해주는데요. 저의 역할이 상담해주는 사람으로 굳어지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주로 인간관계에 대해 상담을 하고 맛집 같은 거를 물어보기도 하다가 어떤 날은 소개팅이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애프터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봅니다. 갑자기 티를 내면 어색해질까 걱정이 되고요. 이런 사이로 지내면 남자친구가 생기고 헤어질 때마다 상담자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좀 힘들겠죠? 오늘은 발렌타인데이고 이제 곧 봄도 다가오니까 미료님께 털어놔 봐요. 이렇게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9837님이 정말 좋은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자 후배가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하죠.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 요거는 진짜 믿는 사람 아니면은 하기 힘들거든요. 네, 여자 후배분이 좀 많이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자 후배분이겠죠? 네. 어쨌거나 그 후배분이 우리 9837님을 정말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 사이가 참 이상해요. 이렇게 그냥 여자 후배분이죠. 예,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힘들 것 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참 그 묘한 게 이성 간에서 이렇게 너무 편하게만 하면은 텐션이라고나 할까요? 그 이성 간의 긴장감이 부족해서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기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9837님이 그동안 좋은 선배 노릇 많이 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때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여자 후배분이 어떤 소개팅에 대한 고민 상담 같은 거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자 후배분이 지금 9837님한테 관심 있는데 떠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9837님도 앞으로 이 여자 후배가 남자친구 생겼을 때마다 뭐 상담해 주는 거 힘들 거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그냥 큰맘 먹고 당당하게 고백해 보시는 겁니다. 예. 당장은 사이가 어색해질 수는 있어요.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근데 사실 그렇게 어색해졌을 때 손해를 보는 건 후배분이지 우리 9837님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오셨다면 이번 한 번쯤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마음 들여다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당장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나중에 막상 이 9837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면 그 후배분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과감히 고백하는 걸 추천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9837님. 좋은 분이니까 좋은 인연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9837님까지 고민 상담해 드렸고요. 노래 두 곡 듣고 가볼까 하는데요. 혜령의 노래 바보, 그리고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들어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기분 좋고 예감 좋은 설날 연휴의 첫날, 누가 잘했든 누가 살짝 삐끗했든 상관없이 모두 포용하면서 최신 가요 차트 확인해 볼까요? 자, 지난주 9위로 차트에 진입했지만 더 이상 뻗어가지 못하고 있네요. 걸그룹 영파스의 위자가 10위에 자리했고요. 지난주보다 2계단 떨어졌습니다. 보이그룹 세븐틴의 멤버들이죠. 도겸앤 승관의 블루가 9위. 이 노래도 꽤 많은 상승분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걸그룹 아이들의 신곡 모노가 3계단 떨어지면서 8위. 7위는 K-팝 씬의 중견그룹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엑소의 크라운이 차지했고요. 이어서 6위는 다비치의 타임캡슐. 뚝심을 발휘하면서 제자리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뮤지션 참 아쉽습니다. 무명의 인디 뮤지션으로 1위까지 올라가나 싶었는데 아쉽게도 문턱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가 5위. 그리고 4위는 놀랍게도 이번 주 차트 루키입니다. 아이브의 신곡 뱅뱅이 제목 그대로 차트를 뱅뱅 해버리고 말았어요. 어서 오세요 아이브, 환영합니다. 그리고 3위는 화사의 Good Goodbye. 11주 연속 1위는 무산됐지만 그동안 대단한 신드롬을 일으켰으니까요. 이미 Good Goodbye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는요. 신인 걸그룹 키키가 드디어 1위를 내버렸어요. 신곡 404가 지난주보다 무려 6계단 점프했고요.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가 차지했습니다. 역주행곡의 유정의 미를 제대로 거뒀어요. 축하합니다. 후후후후. 네, 2월 셋째 주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10 만나봤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차트를 장악했던 화사씨가 아름다운 퇴장을 했고요. 그리고 카더가든의 역주행곡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걸그룹 키키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죠. 게다가 같은 회사 선배, 언니 그룹 아이브의 신곡까지 가세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2026년 노래들이 차트에서 멋진 활약을 펼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사실 그 화사, 카더가든 모두 2026년 노래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새바람을 바라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그래도 1위에 오른 건 격하게 축하해야 되겠죠? 카더가든의 음성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이번 설날에 가족들이 모이면 지난 추억들 꺼내서 두런두런 얘기 나눌 테죠. 예, 바로 그럴 때 예전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면 안성맞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배경음악으로 잘 활용하시라고 오늘은 지금부터 22년 전 2004년 2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10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0위는 토이의 객원 보컬이라는 꼬리표를 떼면서 솔로로서도 인지도를 얻었던 김연우의 연인이 차지했고요. 9위는 2000년대 대표 멀티 엔터테이너였죠. 장나라의 3집 타이틀곡 그게 정말이니. 2000년대 초반 YG 엔터테인먼트의 여왕이었습니다. 렉시의 데뷔 앨범 수록곡 Let Me Dance가 8위. 최장수 보이그룹에 빛나는 신화의 겨울 스페셜 앨범 타이틀곡 영건스가 7위에 자리했고요. 이어서 6위는 이국적인 외모와 가창력으로 인기를 얻었던 H의 데뷔곡 이전니. 락발라드 전문 밴드로 본격적인 인기몰이를 했었죠. MC 더 맥스의 사랑의 시가 5위였고요. 그리고 4위는 남성 보컬 그룹 바이브를 안정권에 올려놓은 노래 오래오래. 최근 라디오 DJ로 맹활약 중인 태희의 데뷔곡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가 3위. 2000년대 대중적인 힙합을 추구했던 원타임의 핫뜨거가 2위에 랭크됐고요. 1위는 2000년대 발라드 여왕 이수영의 광화문 연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22년 전 2004년 2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10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1세대 아이돌의 시대가 저물고 2세대 아이돌이 본격적인 활약을 하기 전이어서 그런지 발라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시절에는 절정의 가창력을 과시한 가수들이 꽤 많았는데요. 90년대부터 음악 좀 들었던 리스너들에게 상당히 유명했던 김연우 씨를 비롯해서 MC 더 맥스의 보컬 이수 씨는 자타공인 최고의 보컬 중 한 명이었고요. 바이브의 멤버들도 기교와 파워를 두루 갖춘 보컬이었고요. 예. 이 가수들도 공통점을 보자면 90년대부터 차근차근 활동하면서 2000년대에 꽃을 피웠다는 점인 것 같은데 2020년대인 지금은 살짝 주춤해서 아쉽긴 하지만 올해는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김연우, MC 더 맥스, 바이브의 노래 세 곡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연우부터 만나볼까요? 연인. 자, 이번에는 설날 식탁처럼 풍성한 음악 식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팝송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 2월 둘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10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0위는 감성 락밴드 Three Doors Down의 애절한 발라드 Here Without You가 차지했고요. 남부 힙합의 열기를 제대로 보여줬던 잉양 트윈스 기억하시나요? 잉양 트윈스의 Salt Shaker가 9위. 그리고 래퍼 캐서디와 알켈리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죠. 호텔이 8위에 자리했고 캐나다의 자존심을 세워줬던 밴드 니클백의 Someday가 7위. 여기는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난 퀸 비, 비욘세의 Me, Myself and I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5위는 2000년대 R&B 프린세스였어요. 알리샤 키스의 You Don't Know My Name. 2004년을 통째로 삼켜버렸던 그 무시무시한 노래 어셔의 예가 4위에 올랐고요. 이미 1위까지 찍었던 히트곡이죠. 아웃캐스트의 헤이야가 3위. 2위는 카니에 웨스트의 천재적인 프로듀싱이 빛을 발했던 트위스타의 슬로우 잼스. 그리고 1위는요. 헤이야와 바통 터치하며 아웃캐스트의 파워를 과시한 곡 The Way You Move가 차지했습니다. 네, 2004년 2월 둘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10 소개해드렸는데요. 2000년대 초반답게 그야말로 블랙뮤직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아웃캐스트, 어셔, 비욘세, 알리샤 키스 등등 이름만 나열해도 역사가 되는 뮤지션들이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힙합과 R&B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락의 자존심을 지켰던 밴드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Three Doors Down 그리고 캐나다에는 니클백이 차트 탑10에 버티고 있었는데요. 한국적인 정서에 부합하는 발라드 곡이어서 국내 팬들도 꽤 많은 애정을 보냈던 밴드들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Three Doors Down의 보컬인 브래드 아놀드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제목이 더 애달프게 다가오는 Here Without You 그리고 이어서 니클백의 Someday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차트는 인기 음원 사이트가 집계한 90년대 OST 히트곡 탑5입니다. 네, 어떤 곡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먼저 5위는요.
배용준, 이영애의 리즈 시절이 빛났던 드라마죠. 파파의 OST, 뱅크의 이젠 널 인정하려 해였고요. 4위는 90년대 청춘들의 워너비 손지창, 김민종의 그대와 함께. 이 노래는 드라마 느낌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이어서 3위는 대한민국의 농구 붐을 가져왔던 마지막 승부의 OST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최민수 씨의 야생마 같은 매력이 대단했던 드라마 걸어서 하늘까지의 동명 타이틀곡은 2위였고요. 그리고 1위는요. 노래 전주만 들어도 강민 오빠가 튀어나오죠. 별은 내 가슴의 주제곡 안재욱의 Forever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곡 들어볼게요.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안재욱의 Forever. 미류의 프리스타일, 오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 그리고 다채로운 음악 차트로 토요일 오후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걸스데이의 Something 띄워드리겠습니다. 설 연휴의 첫날 오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무료할 땐 미려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